정부가 신혼 출산 가구에 주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분양 주택 물량 자체도 늘어납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이전에 한 차례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을 제외한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유형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유주택자도 특공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새 주택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만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만 배제됐는데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인 뉴홈에서 일반 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 공급에선 출산 우대 항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있어선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18%에서 23%로 커집니다. 이렇게 모두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주택 물량이 연 7만 호 수준에서 12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출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한데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내 저출생 현황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다행히 올해 초에도 그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 4천 명에 육박해 1년 새 11.6% 늘었고요. 1월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간 통계청은 이 데이터를 분기별로 내놨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월별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 정부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아직 성과를 자랑하기엔 갈 길이 너무 먼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랐다는 합계 출산율, 여전히 보시다시피 1명도 채 안 되고요. 이건 합계 출산율 평균 1.5명이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과 비교할 것도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인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주거비와 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현실, 아까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모처럼 살아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